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닮아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 속 달라진 모습,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 앞에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진 않으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나이 들매 여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친구 로버트 앤 버틀러의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앤 버틀러는 노년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과정이 아닌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발달 단계로 보았습니다. 특히 인생회고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노년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그의 연구와 통찰은 존엄한 노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는 저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노년 심리와 사회학적 통찰을 담은 역작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단순히 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젊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 듦 그 자체에 내재된 의미와 아름다움을 조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따뜻하게 안내하는 책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은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나이 들미라는 자연스러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책이 말하는 나이 든다는 것이 단순한 노화와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 살펴볼까요?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는 삶의 마지막 장을 지혜롭고 품위 있게 채워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생 회고, 과거와의 화해와 지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대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문득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왔나 하는 생각에 빠지셨다고 해요. 버틀러 선생님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소중한 인생 회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도전과 실패, 자녀 양육의 보람과 어려움, 직장에서의 성취와 아쉬움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아,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얻어 다가올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과 발달의 연속,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손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할머니, 은퇴 후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여는 할아버지. 이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나이 듦을 흔히 생각하는 쇠퇴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도 새로운 학습, 관계 형성, 정신적 성장이 가능하며 이는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한계가 찾아올 수 있지만 정신적 유연성과 감정적 성숙은 오히려 깊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나이 듦 속에서도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죽음과의 화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나이 듦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버틀러 선생님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노화 방지나 건강관리 책이 아닙니다. 나이 듦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지나온 삶을 통합하며 지혜를 얻고 다가올 삶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깊이 있는 성찰을 담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단계 속에서 나이 듦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깨닫고 진정으로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통찰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는 유독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듦은 인생을 반추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 문장은 노년기가 단순히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의미를 통합하는 귀한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는 노년은 지혜와 성숙이 깊어지는 시기이며 새로운 학습과 성장이 가능한 때다. 이 문장은 나이 듦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이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이 깊어지는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하죠.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엔 왜 우리 부모님은 옛날 얘기만 하실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혜였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버틀러 선생님이 말하는 인생 회고의 힘입니다. 첫째, 인생 회고와 현재의 의미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고 그 속에서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노년기에 집중되는 인생 회고는 사실 모든 연령대에게 필요한 삶의 성찰 과정입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나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는 언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나이 듦을 쇠퇴로만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정신적 호기심과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젊음임을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듦은 삶의 마지막 성장이자 지나온 삶을 통합하여 지혜를 얻고 다가올 삶과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제 버틀러 선생님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안하는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고 더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 매일 10분 인생 일기 쓰기. 버틀러 선생님이 강조한 인생 회고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저녁 10분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기억에 남는 일, 과거의 비슷한 경험, 그때와 지금의 차이, 이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손자가 전화했다. 30년 전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바빠서 못 들어줬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삶의 연속성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 기억도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하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뇌의 기억 회로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도전하기. 버틀러 선생님이 말한 노년기에도 계속되는 성장과 학습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달 1일에 새로운 도전 하나를 정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요리 만들기, 모르는 길 걸어보기,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앱 하나 배우기.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전 내용을 미리 말해두면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로 65세 박 여사님은 매달 새로운 커피숍 가보기를 실천한 결과 6개월 후에 동네 지리 박사가 되셨습니다. 70세 김 선생님은 매달 손자에게 새로운 놀이를 배우기를 실천하셔서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여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주 1회 마음 나누기 시간 갖기입니다. 버틀러 선생님이 강조한 인생의 의미 통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깊은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한 안부가 아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 예시로 요즘 가장 감사한 일은? 젊었을 때와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언보다는 공감에 집중하세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멀리 사는 가족과는 화상통화로, 같이 책을 읽는 이웃과는 독서 모임으로,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는 정기 모임으로, 이렇게 하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서적 건강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늘어나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의 핵심은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10분 일기가 5분이 되어도, 새로운 도전이 2주에 한 번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알려서 응원을 받으세요. 한 달 후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버틀러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장이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가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옛날 사진첩을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속에 젊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이것이 바로 버틀러 선생님이 말하는 인생 회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실천법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미 비슷한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의미 있게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다음 주에는 실천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서 잘 나이 드는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의 작은 실천들로 더 풍요로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